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오늘은 디톡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원래 해독, 디톡스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뭐 예를 들면 수은에 중독되었다든가 아니면 농약을 먹었다든가 하면은 장을 세척하잖아요. 아니면 뱀에 물려서 해독제, 안티도시라고 하는 해독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의료 행위, 그런 것들을 해독이라고, 디톡스라고 하거든요. 환자가 독극물 때문에 즉사할 위험에 놓인 위급한 상황. 여기서 핵심은 급성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독. 그거를 치료하는 게 해독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해독, 디톡스 이런 단어를 이제 너무 평화롭게 사용을 하잖아요. 뱃살을 쏙 빼주는 해독 주스, 혈관을 청소해주는 디톡스, 뭐 그린 주스, 레몬 디톡스 이런 식이니까 의사들이 디톡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짜증을 내고 싫어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젊었을 때는 해독이고 디톡스고 그딴 소리 하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세상이 바뀌고 기존의 지식들이 바뀌고 제가 기능의학 공부를 더 하고 기능의학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근데 요즘 의사들도 많이 바뀌어서 해독, 디톡스 이런 걸 좀 받아들이고 좀 관대해졌어요. 요즘은 이제 의사들이 백신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예전에는 그 백신 자체를 의심조차 할 줄을 모르다가 이제는 다른 약물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정도의 이제 열린 마음, 그 정도로는 깨어난 거죠. 아니면 또 뭐 콜레스테롤 약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안 하던 것들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비타민 같은 거는 다 쓸데없다고 하다가 요즘은 비타민 D 수치를 검사를 해서 부족하면 처방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장누수증후군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이 해독에 대한 개념도 관대해지고 저도 관대해지고 그래서 오늘은 해독, 디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오늘 방송은 저와 함께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안내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우리 다 함께 차차차 가끔씩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해요. 사람이 운동을 안 하고 건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운동 좀 하시라고 뭐 스쿼트 챌린지 같은 것도 하고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더 자극이 되고 외롭지 않고 힘이 나니까. 또 간헐적 단식 챌린지도 뭐 같이 하고 이제 그런 걸 같이 했었어요. 굶으면 혼자 굶는 건 너무 서럽고 슬플까봐 혼자 말고 다 함께 굶는 거죠. 근데 목적은 건강입니다.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랑 관심만 있으면 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이번 디톡스를 이제 일주일 프로그램을 같이 할 건데 닥터 스티븐 캐브랄의 디톡스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 할 거거든요. 근데 요 방송 여기 이후부터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되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나 영상을 끄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톡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따로 날 잡아서 레몬만 먹거나 해독 주스만 먹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굳이 그걸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이 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매일 해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매일 해야 해요. 해야 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그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해독 능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죽는 거예요. 비타민 B 대사에 뭐 유전적 결함이 있다거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이 상했다거나 단순당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이 상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취약해지는 거죠. 근데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간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간에서 독소들을 다 정리를 해서 포장까지 다 해서 심지어 이거를 밖으로 내다버릴 수 있게 내다버릴 준비를 해주면 그걸 우리 몸 밖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혈관, 뭐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 림프를 포함해서 담관을 통해서 장으로 내보냈다가 대변으로 이제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배변 활동도 심지어 잘 돼야 되겠죠. 변비면 안 된다고요. 그 단계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이 간이 해독해 놓은 것들, 포장해 놓은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혈관이나 장에서 도로 우리 몸 속으로 다 흡수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장누수증후군이 있어도 불리한 거고. 그러니까 도로 다 흡수돼서 몸속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땀구멍도 활짝 열려 있어서 땀을 흘린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가장 큰 체외 배출을 하는 장기예요. 땀을 통해서.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고 안 하고 큰 차이가 있겠죠. 안 되면 사우나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요. 또 소변으로 내보내고. 아무튼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통로들이 다 활짝 열려 있으면 좋은 거예요. 문을 다 닫아놓고 집안을 먼지 청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집안에 난리가 나겠죠. 똑같습니다. 해독 잘못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증상들이 생기는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살은 많이 빼긴 뺐는데 이 체지방에 있던 독소들이 같이 다 빠져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는데 간에서 해독을 해서 아니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있으면 피부가 뒤집어진다든가 가렵고 머리카락 빠지고 뭐 뇌에 영향을 끼쳐서 짜증이 심해지고 불안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디톡스는 마음의 디톡스죠. 어찌 보면은 몸을 디톡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암 환자들이나 암 예방을 위해서 그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간이 아무 때나 디톡스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24시간 쉬지 않고 해독을 하긴 하죠. 근데 계속 독성이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단순당이나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해독하느라고 진정으로 우리 몸에서 해독해야 될 것들을 깨끗하게 해독해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업무가 밀려서 독이 쌓여나가는 거죠. 독이 아무데나 막 있으면 안 되니까 지방에 가둬서 저장을 합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인 거고요. 몸에도 살이 찌겠죠. 뱃살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방이 남는 에너지를 단순하게 뭐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몸에 해로운 독소를 가둬놓는 역할도 한다고요. 결국 남아도는 에너지는 우리 몸의 독소란 뜻이에요.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주는 것들 있잖아요. 탄수화물, 그중에서 단순당. 이게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쓰면 소중한 자원이 되는데 남아 돌아서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될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독에 대해서 좀 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 같다. 좀 밀렸다. 몸을 너무 그동안 돌보지 않은 것 같다. 살이 좀 쪘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간 수치가 안 좋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더라. 병원에 가니까. 자, 그러면 인위적으로 이제 공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해독을 해주는 게 좋은데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굶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단식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칼로리 유입이 안 되는 그 공복 시간 동안에 체지방이 분해가 되겠죠. 그 안에 갇혀있는 독소들도 나오고 그거를 간이 해독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에서 간도 깨끗해지고 혈관도 깨끗해지고 장도 깨끗해지고 그 담관도 깨끗해지고 우리 몸을 비우는 거 그게 바로 디톡스예요. 정신적인 디톡스도 그런 거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비워내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독소가 그렇게까지 내가 많지는 않다. 만약 그러면은 간이 그때 좀 더 많이 쉴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굶는 동안은 혈관도 쉬고 간도 쉬고 몸이 쉬는 시간이 되니까 좋은 거고요. 해독할 게 많은 사람은 그 시간에 청소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젊을 때 10대, 20대 때는 몸이 그 작용을 잘 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현대인들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끊임없이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음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저렴한 음식. 배를 굽는 것보단 낫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해독에 대한 개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됩니다. 요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닥터 스티븐 캐브랄의 디톡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누가 하면 안 되는지, 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대를 바라고 하면 적당할지, 아니면 복용 중인 약이나 뭐 보충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짚어볼게요. 지금까지 내용을 빨리 정리하자면 디톡스는 전적으로 간이 다 하는 거고 굶어서 공복 상태일 때 비로소 간이 디톡스를 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원래 자연의 이치고 우리 몸이 해독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면 너무 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식, 잠깐의 단식, 간헐적 단식이라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더 효율적이고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만들죠. 닥터 카브랄도 디톡스 프로그램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약 하나, 뭐 어떤 보충제 하나, 그거를 먹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도 디톡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수도 없이 많이 접해봤어요. 네트워크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막 자기들 거 소개도 해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아니, 아주 훌륭한 것도 제가 봤고, 영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디톡스 하면서 제품을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너무 뻔한 구성의 성분들, 아니면 너무 달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거나, 제가 비추하고 싶은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제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각종 디톡스라고 지금 나와 있는 해독 프로그램들, 제가 접해본 것들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좋은 것도 많고 아닌 것도 많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너무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한 설명도 부실해요. 암 환자가 암 치료를 하는데 그냥 의사한테 가가지고 수술해 주셔, 항암해 주셔, 턱하고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알고 뭐를 알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거든요. 내 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 이 디톡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잘 들어보시고 본인 회사 제품을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셔도 되고, 또 디톡스를 할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 고객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세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라고 권유만 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될 사람들, 해봤자 무의미한 사람들, 이 제외시킬 사람들은 제외시키라고요. 병원에서 잘하는 게, 의사들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진단,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진단을 통해서 약을 써야 될 사람 한테 구분을 해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막 붙잡고 디톡스하니까 내가 좋았다고 남한테 권하다가는 나중에 원망 들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직접 참여하셔서 이 직접 본인이 체험한 경험을 접목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우리가 같이 할 디톡스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닥터 스티븐 캐브랄의 7 Days Functional Medicine Detox입니다. 그러니까 7day, 일주일이죠. 일주일짜리 펑셔널 메디슨, 기능의학 디톡스. 일주일 기능의학 디톡스. 그러니까 이게 14 days, 21 days. 상황에 따라서 달라. 2주짜리, 3주짜리 긴 프로그램도 있긴 있어요. 보통 건강 문제가 있어서 기능의학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면 몇 가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을 검사하기도 하고, 장누수 증후군을 검사하기도 하고, 또 대사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검사들. 검사 비싸다고 난리 아우성들인데, 좀 비싸긴 해요. 근데 그런 검사들을 이제 닥터 캐브랄 같은 경우는 이 검사를 환자들을 해놓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환자들한테 일주일 디톡스를 시켜요. 저희도 일주일짜리 디톡스를 할 거예요. 세포들이랑 간, 혈관을 싹 청소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이 나왔을 때 필요한 보충제를 처방한다든가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할 때 효과가 빠르게 날 수 있는 그런 몸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미리 준비시켜 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디톡스를 하고 나면 술 마셔도 덜 취하거든요. 간에 새로운 필터를 갈아 낀 셈이죠. 당연히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 몸이, 내 간이, 내 장기들이 쉬어주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휴양지에 가서 푹 놀고 오라고, 쉬고 오라고, 요양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먼저 볼게요. 저는 누구나 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각종 공해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됩니다.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바다 오염이나 우리 제초제 같은데 들어있는 중금속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10,000가지가 넘는 그 유해 물질들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분들, 그리고 정말 한 번은 그런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디톡스 하다가 담배 끊는 경우도 많아요.
커피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이 최우선 대상자들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서 당뇨나 당뇨 전 단계, 과체중이나 뭐 비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뱃살만 이렇게 볼록 나온 복부 비만 있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장 필요한 대상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계획이라고 하면은 디톡스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디톡스만으로 증상이 완화돼서 이거 뭔가 치료 방향의 실마리를 스스로 찾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디톡스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임산부고 두 번째가 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법적인 부담 때문이 아니라 임산부들은 세포 분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호르몬 신호를 많이 주고받는데 해독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가는 거지, 이런 급작스러운 디톡스를 원래 권하지 않아요. 암 환자분들은 악액질이 있어서 근육이 빠르게 소실되는 분들, 이러면 단식 자체를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톡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근육이 소실되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간헐적 단식이나 장기적인 단식을 해도 근육 손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수분 손실만 일어나지, 운동을 안 해도 단식이 끝나고 나면 근육량이 원래대로 회복된다고요. 바디빌딩을 하고 이제 시합에 나가시는 분들, 근육 1g이 아쉬운 분들은 안 되겠죠. 그럼 지금 막 벌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단식을 해도 근손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암 환자가 절대로 단식을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근손실이 빠르게 일어나는 악액질 상태의 환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앞둔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할 정도의 체력이 되고 아직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 항암 치료 전에 간헐적 단식을 해주면 항암 치료의 효과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암제 부작용도 훨씬 덜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디톡스를 통해서 기대하실 수 있는 효과들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민감성을 회복한다 그러죠. 당뇨라든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환자분들이,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뱃살 나온 분들, 체지방이 있고 살찐 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 기능 회복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 감량, 지금 좀 아까 말한 뱃살, 그것도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의 이 증상 완화,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한테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이게 성공적인 금연, 금주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금연이나 금주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금연, 금주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현실적인 수준의 기대 효과들입니다. 내가 카페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의 밀착 가이드를 받으면서 일거수일투족 저와 함께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기능의학 디톡스는 이 디톡스 보충제를 필요로 합니다. 위에 링크에서 신청을 하시면 3, 4일 이내에 디톡스 키트를 배송받으실 수 있어요. 편안하게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카페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단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지, 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복용 중인 약이나 보충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지, 이 자세한 가이드는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디톡스 프로그램 우리 같이 시작하면서 안내 드리는 안내 방송이었어요. 이 영상 안내 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에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